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고 가자마자 엄마가 말을 꺼냈습니다. 예민하면 살면서 피곤하기 마련인데 너무 예민해 보이네. 나만 그렇게 본 건 아닌 거지? 당신이랑 수진이 너는 어때 보였어? 나도 좀 예민해 보이긴 했어. 근데도 정우가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내색하지 말자고. 아빠가 조용히 엄마를 말렸는데요. 사실 저도 엄마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빠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인사를 왔지만 시종일관 낯설다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결국 우리 또한 내내 오빠 여자친구 눈치를 받고 오빠 여자친구가 불편하지 않도록 나름 배려하고 또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마자 오빠 여자친구가 오빠 옆구리를 꾹꾹 찔러대는 모습이 우연히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곧 오빠가 가족들 눈치를 살피며 입을 뗐어요. 저기,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진주는 그만 가봐도 되는 거죠? 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지 그래. 진주가 워낙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자리가 불편한 모양이에요.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그러던지 불편하면 그만 가봐야지. 엄마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준다고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불만을 토해냈지만 아빠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그렇다고 싫은 티 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싫은 티를 내진 않았잖아. 가끔은 내 자식도 어려운데 며느리는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 그러니 진주도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예민해도 너무 예민해 보이니까 그렇지. 둘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관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보니 우리 정우가 진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안 좋은 얘기하면 괜히 감정만 상하기 마련인 거야. 이미 콩깍지가 씌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안 좋은 소리 해봤자 그 말이 좋게 들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해. 그만큼 키웠으면 우리는 할 만큼 한 거고 이제는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아빠가 침착하고 냉정하게 말을 했기에 엄마도 더 이상 반박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긴 다 큰 자식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는 노릇이긴 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당신도 형이랑 형수님이 현우 결혼 반대했다가 난리 난 거 알고 있잖아. 결혼 반대했다고 며느리는 아직도 집에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잖아. 둘이 결혼할 인연이라면 우리가 반대를 해도 결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둘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지. 별 수 있겠어. 그래도 요즘은 이혼도 많고 그렇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지. 설령 잘못돼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정우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거지. 당신이 노심초사할 일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우 들어오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아빠 말에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엄마도 아빠 말을 10분 이해하는 듯해 보였지만 아무래도 자식 일이다 보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진주 진짜 예쁘죠? 피부가 진짜 투명할 정도로 좋죠? 그래, 피부가 너무 좋더라.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엄청 예쁜 거죠. 피부에 잡티 하나 없는 거 있죠? 성격이 조금 예민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역시 우리 엄마는 쿨하다니까. 혹시나 엄마 아버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럼 진주네 집에 인사 다녀오고 상견례 장소 알아볼게요. 엄마의 근심과는 달리 오빠 얼굴은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그 뒤 오빠는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왔고 얼마 뒤 상견례까지 했는데요. 상견례 후 집에 돌아온 엄마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고 했어?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대놓고 한 푼도 못 보태준다느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여보, 그럼 우리도 안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그냥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 아버지가 정우한테 주라고 남겨주신 게 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지. 하는 행동이 너무 얄밉잖아. 가서 보니까 딸 가진 유세를 엄청 부리잖아. 엄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지만 아빠 표정은 그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오빠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할 참이야? 진주가 워낙 합리적이다 보니까 반반 결혼하기로 했어요.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 네, 진주 집에서 하나도 못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있다 보니까 니들 결혼할 때 그 돈 보태서 하도록 해. 직구할 때 쓰면 될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저한테도 남겨주신 거예요? 니들도 손주인데 당연히 남겨주셨지. 그러니까 진주랑 잘 상의해서 결혼 준비하도록 해. 순간 오빠 얼굴에 한바구음이 번졌고 곧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빠 결혼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결국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엄마, 요즘 들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괜찮아. 무슨 일인데 그래? 아무리 봐도 진주 걔가 좀 쎄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근데 네 아빠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러고 있고 네 오빠는 헤헤거리면서 좋다고만 하니까 열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아빠 말처럼 엄마가 결혼 반대해봤자 상처밖에 더 남겠어. 그러니까 아빠 말처럼 그냥 마음 편히 가져.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얼굴 볼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볼 때 예비새 언니도 우리를 남처럼 생각하고 살 것 같은데 엄마도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제가 몇 번이나 엄마를 위로했지만 엄마 얼굴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싱글벙글하던 오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심각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술까지 잔뜩 마신 채 방으로 곧장 들어가서 다음날 오후까지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오후 2시쯤 엄마가 걱정스레 오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야, 너 혹시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피곤해서 조금만 더 잘게요. 해장국 끓여놨으니까 배고프면 나와. 엄마가 그 말을 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아니, 네 오빠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아닌데 어제는 거의 만취해서 들어왔잖아. 거기다 다른 때 같았으면 주말에 아침부터 진주 만나러 간다고 나갔을 텐데 오늘은 꼼짝도 안 하고 저러고 있잖아. 그렇긴 하네? 혹시 둘이 싸운 건가? 내가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더라고. 내가 볼 땐 뭔가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네 오빠가 저럴 리가 없잖아. 뭐야, 엄마는 둘이 헤어지길 바라는 사람 같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진주 걔가 마음에 안 들어. 진주가 얼굴은 예쁠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아주 표독스러워 보이는 게 가끔은 섬뜩해 보이기까지 한다니까. 사실 너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았잖아. 내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어딘지 모르게 정이 안 가는 타입이긴 해. 그래서 오빠 결혼하면 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낼 참이야. 거봐. 너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뭔가 사달이 난 게 분명하다니까. 그때쯤 엄마 표정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잠시 후 오빠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사실 저 진주랑 헤어질 거예요. 뭐? 헤어지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는데 엄마 표정은 여전히 기대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갑자기 헤어지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물음에 오빠가 힘겹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오빠 말에 의하면 그 모든 사달은 할아버지가 오빠 몫으로 남겨주신 유산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 우리 둘 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미리 말을 하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하셨다 보니 결혼을 앞둔 오빠에게 처음으로 말을 했다네요. 그랬으니 오빠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보니 기쁜 마음으로 여자친구에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진주야, 어제 전화로 말했듯이 할아버지께서 내 앞으로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혼집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신혼여행지도 좋은 곳으로 바꿀까? 사실 돈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자는 말 못했거든. 그래도 괜찮지. 내가 모은 돈까지 합하면 집은 얼추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진주 너는 모은 돈으로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제품이랑 가구 같은 것만 채우면 될 것 같아. 저기 그 문제에 대해서 정우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할 말이라니? 무슨 말인데? 그게 내가 모은 돈을 집 구할 때 쓰기로 했던 거잖아. 근데 집 문제는 해결이 된 거잖아? 그렇지. 집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도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시집가고 싶어. 효도라니? 무슨 효도?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을 부모님께 전부 드리고 오고 싶어. 옛날부터 여자는 시집가면 그걸로 끝이라는 말이 있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이제는 시댁 먼저 챙겨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우 씨는 내 맘 이해해 줄 거지? 여자친구가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꺼내는 모습에 잠깐 동안은 여자친구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오빠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네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정말? 역시 정우 씨는 이해해 줄 줄 알았다니까. 그럼 나도 그동안 모은 돈은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올게. 나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 여자친구가 워낙 당당하게 말을 하다 보니 오빠도 대수롭지 않게 말을 꺼냈다는데요. 순간 여자친구가 버럭 외쳤답니다. 정우 씨가 번 돈을 다 드리고 오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주 너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다 드리고 오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게 맞는 거잖아. 그건 절대 안 되지. 정우 씨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진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진주 네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만큼 나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같아.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지. 거기다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까지 주셨는데 더더욱 드리고 오는 게 맞는 거지. 오빠가 나름 설명을 했던 모양이지만 여자친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다네요. 그 유산도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할아버님이 주신 거잖아. 근데 부모님께 왜 돈을 드리고 해야 한다는 거야? 두 분은 정우 씨가 돈을 드리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만 드리자. 그건 아닌 것 같아. 너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오겠다고 하면 나도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올 거니까 그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평소에는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했던지라 그날 오빠의 단호한 모습에 여자친구가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결국 둘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크게 화를 낸 채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물론 평소 같았으면 오빠가 여자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도 여자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파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며칠 후 여자친구 어머니가 만나자고 해서 시간에 맞춰 카페로 나가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여자친구 어머니 말에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오빠가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친구 어머니가 말을 꺼냈다네요. 듣자니까 진주가 우리한테 돈을 주고 가겠다고 해서 요즘 연락도 안 하고 있다면서? 자네 그렇게 안 받는데 속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속이 좁다니요? 그렇잖아. 우리 진주가 허튼데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돈을 주고 시집가겠다고 하는 건데 요즘 세상에 그런 속이 꽉 찬 애가 어딨겠어. 근데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고 자네한테 너무 실망했네. 제가 드리고 오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저도 진주처럼 부모님께 드리고 오겠다고 하는 건데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주한테 들어보니까 자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대체 왜 돈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야?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는 뭔 놈의 별개야. 자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나. 진주한테 들어보니까 자네가 우리 진주를 좋다고 쫓아다녀서 만나줬다고 하던데 그런 고마운 줄 알고 진주가 하라는 대로 하면 좀 좋아? 사실 내가 진주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진주같이 얼굴도 예쁘고 효심도 깊은 애를 어디 가서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네 얼굴로는 어림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진주가 하자는 대로 할 생각해. 여자친구 어머니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오빠에게 쏘아붙였다는데요. 순간 뭔가 단단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결국 오빠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말대꾸를 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라니? 사실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유산으로 집까지 해가는 건데 그럼 제가 너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자네 지금 손해라고 했나? 네, 손해라고 했습니다. 아니 결혼이 무슨 장사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진주랑 결혼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사실 우리 진주 정도면 맨몸으로 그냥 오라는 곳이 떠올렸어. 근데 우리 진주가 좋다고 해서 인물도 그저 그런 자네랑 결혼한다고 해도 허락해준 건데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그냥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야겠구만. 나도 우리 딸을 자네같이 인정머리 없는 놈한테 절대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 그까지 집 하나 해오면서 어디서 요새를 부리고 있어. 여자친구 어머니가 잔뜩 성난 목소리로 소리치다가는 그곳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홀로 그곳에 남겨진 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다는데요. 그제서야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네요. 오빠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거기 혼자 앉아있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만약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진주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네, 지금은 그럴 마음이 커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 모든 일이 할아버지 유산 때문에 일어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사실 유산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주가 반반 결혼하자고 하길래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유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돌변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알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난 우리 아들이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생각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네.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한테 할아버지 유산 얘기 꺼내고 며칠이 지나서 진주한테서 연락이 왔어. 순간 엄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기에 오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진주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내 전화번호 알려줬다면서. 진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묻긴 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맹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전화해서 다짜고짜 나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오빠의 물음에 이번에는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오빠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네요. 어머님, 저 진주예요. 누구라고? 진주예요, 진주. 아, 진주. 정우 아까 나가는 것 같던데 혹시 정우랑 연락이 안 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인데 그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정우 씨한테 듣기로는 할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직구하는데 보태라고 했지. 그래서 말인데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뭘 말하는 거니? 결혼하면 모든 걸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요. 그러니까 명절에도 설날에는 시댁에 먼저 가고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는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제사 때도 정우 씨만 참석하기로 했고요. 오빠 여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다는데요. 사실 첫 인사를 오던 날 오빠 여자친구가 대놓고 말을 했거든요. 결혼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설에는 시댁에 먼저 오고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사 때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조상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정우 씨네 조상님 제사를 제가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큰댁도 아닌데 왜 여기서 제사를 지내시는 거예요? 그동안 큰댁에서 내내 제사를 지냈었는데 정우 큰어머니가 크게 아프셔서 우리가 지내겠다고 했지. 요즘은 제사 없애는 집도 많다고 하던데 굳이 제사를 가지고 온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암튼 저는 제사에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니까 상의해서 알아서 하렴. 엄마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저는 제사에 참석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건 그때 이미 말했던 거잖니. 근데 굳이 다시 전화까지 해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니? 다른 게 아니라 할아버님 유산을 받게 되면 정우 씨가 집을 해오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혹시나 그걸로 말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우 씨가 집을 해오단 말던 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하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엄마가 억지로 대답을 했다는데요.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고는 오빠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날 일이 떠오르는 것인지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그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 근데도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참았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진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이니? 엄마가 오빠를 노려봤기에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엄마 통화하면 휴대폰 자동 녹음되게 설정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던지. 맞네. 이거 살 때 우리 수진이가 그거 해놨었네.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확인해 보던지. 엄마가 오빠에게 휴대폰을 건네자 오빠가 조용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했는데요. 다음날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제게 휴대폰을 내밀면서 말을 했거든요. 진주 걔가 또다시 전화를 한 거 있지? 둘이 헤어진 거 아니었어? 헤어졌지. 근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네가 직접 들어봐. 엄마 말에 휴대폰에 녹음된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어머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돈을 드리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주고 가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니? 정우 씨가 제 번호를 차단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게 되면 명절에도 친정에 안 가고 시댁에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도 반드시 참석하고 싶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정우 씨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 그래만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마치 나한테 거래를 하자고 하는 것 같구나. 넌 사과하는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 앞으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라며 엄마가 번호를 차단했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 아빠도 녹음된 내용을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둘이 헤어질 줄 알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보니까 우리 정우랑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였거든. 근데 만약 거기서 우리가 반대하고 그러면 오히려 둘이 세기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그럼 더욱 애틋해졌을 게 분명하거든. 그러다 진짜 결혼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난 우리 아들을 믿었지. 하긴 그때 말렸으면 형님네처럼 골치 아팠을 것 같긴 하네. 스스로 깨달아서 다행인 거지. 거기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아버지 덕분에 둘이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가 정우를 구해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나도 아버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두 분이 한참 동안이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큰엄마가 많이 아프신 뒤로 우리가 제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할아버지가 보살펴 주셨다고 믿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또 할아버지 제사를 맞이해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으로 더욱 제사상에 신경 쓰는 엄마 모습을 보며 이런 일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